네, 반갑습니다. 오늘 중고차 판소리 유적을 이렇게 와봤습니다. 여기는 어디죠? 고수관 이렇게. 네, 행정지역은 어디죠? 초록리 마을, 뭔 초롱이 어디? 햄이, 햄이 어디? 서산시 고북면 초록리 295-5번지입니다. 오. 어휴. 예, 여기는 예, 서산죠, 서산. 이 동네에 와서는 서산이라고 해야 돼요. 왜 그러나 몰라? 발음이 옛날부터 그냥 그렇게 들었나 봐요. 서산 그러면 이렇게 쳐다봐요. 이 동네 사람. 표준말인 서산, 그게 사투리인가? 스산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것도 천천히 스산 따라오세요. 스산. 예, 좋습니다. 스산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중고재판 소리 유적을 얘기하면서 또 그 인물을 얘기하면서 빠뜨리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고수관입니다. 이 고수관은 여기 스산 사람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여기가 해미 행정구역이 있어요. 해미현. 그래서 해미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 행정구역은 고북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스산 해미 이 고북에 고수관이 살았던 이 마을은 초록리라고 하잖아요. 초록마을. 근데 초록이 참 초록초록하죠. 이름은 이뻐요. 네, 초록초록. 근데 그 초록은 아마도 한자로 쓸 때 그렇게 된 것 같고 예전 이름은 이런 푸른 풀들이 많이 자란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그 초록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초록리 일대는 이렇게 골짜기잖아요. 나트막한 구름과 뒤에 이제 높은 산 밑에서 흘러 내려가면서 곳곳에 물길이 많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마을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집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 마을 전체는 조선 후기에 그 질그릇, 옹기, 이런 김치떡, 된장떡 이런 것을 만들었던 동네이고, 그리고 솥단지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솥단지 만들어요, 질그릇 만들어요, 농기구 만들어요. 이런 거는 다 뭐가 필요해요? 생활에 필요한 거. 그 생활이 필요한데 흙, 또, 나무. 또, 나무, 또. 그렇죠. 물 아니에요. 그 물도 필요하죠. 물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물이 여기는 곳곳에 그냥 개천들이 많아. 물이. 그리고 이런 물이 있는 지역에는 그 질그릇의 재료인 고령토까지는 아니어도 질흙 있죠.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산재에 있죠. 그래서 땅을 파서 그거 금방 출토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빚으려면 물에다 개서해야 되니까. 또 불이 있어야 굽잖아요. 네. 구워야 되니까 뒤에 산에 살림들이 우거져 있어요. 산이 의외로 높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또 만들어 놓기만 하면 어떡해요? 구워야지. 팔아야지. 팔아야지. 팔아야죠. 장이 왔다. 요즘 팔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새 너무 네, 피곤해요? 네. 머리 팔아야 돼요. 팔을 때 여기서 가장 가까운 그때 당시 조선 후기의 도읍지가 우리 해미 햄이 가깝죠. 해미가 가깝잖아요. 지금 다. 그래서 해미까지 치고 나르기가 편하고 해미에서 그친 게 아니라 산을 넘어서 덕산, 예, 그리고 광천 빠지고 여기서 질그릇을 만들고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솥단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솥단지와 질그릇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둘 다 불을 다루는 것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도 제철까지는 아니어도 쇠를 주물로 녹여가지고 형태를 잡아서 수대에서 파는 그런 것까지도 경험했으니까 대체로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 신분이 어떤 신분이라는 게 나오죠. 신분이 양반? 아, 전혀 아니죠. 그죠? 뭐 그리고 고기를 잡는다든지 하는 백정 쪽은 또 아니죠. 완전히 수공업자들. 수공업자도 사실 8대 천민 중에 하나죠. 옛날에는 조선시대. 그래서 여기는 신분으로 굳이 따지자면 천민촌이고 아마도 이분들은 이쪽에서 대대로 세습적으로 해왔던 수공업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수관의 선배들도 언제부터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수관도 신분이 한소리꾼이었잖아요. 그래서 처음 출발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질그릇을 붙다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리꾼으로서 행세했기 때문에 그러한 수공업자들, 천민들 그 가운데에서 살고 있었던 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고수관이 혹시라도 당대는 아니어도 그 선택 그 위에 언제는 좀 합식이 있는 기관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고수관은 중년 이후로 명창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준비를 할 때, 돌아다닐 때, 양반 문객들과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특히 제가 오늘 이제 특별히 준비한 문서가 있는데, 이거 외우지는 못해가지고 읽어드리려고. 자하신이라고 하는 당대에 가장 큰 문호가 있었어요. 교수락치였는데, 그분이 고수관을 특히 예뻐했어요.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제 연예인 좋아하는 거 같은 것이죠.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반들이 막 그 장타령을 한다든지 막 슬피 운다든지 이런 소리는 감정을 자극하는 거니까 좋아하지 않잖아요. 속으로는 좋더라도 겉으로 내놓고 즐기지 않죠. 그런데 자신이는 당대 문호로서 굉장히 큰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내놓고 고수관을 총애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고수관이랑 주고받는 대화,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수관이 굉장히 이야기를 나눌 만한 확실히 있는 인물로 유서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이 신이가 고수관을 예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래는 잘하는데 무식해. 그럼 뭐 한 번, 두 번 보고는 시비를 하죠. 그런데 만나보니까 얘기가 통해. 청중의 뜻이 통해. 그러니까 거기다가 재주가 있어. 하는 노래가 아주 좋은 옛날 고음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수관은 또 한 가지는 이 고시 중에서 이게 높을 꽃자를 쓰잖아요. 이 높을 꽃자 쓰는 여기 보시면 높은 숫자의 관자인데, 이 높을 꽃자 쓰는 사람 성씨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서 써요? 제주도에 있고. 그 사람들 어디서 나왔죠? 높을 꽃자들이? 높을 꽃자는 중간에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어디 성씨에서 만들어진 거? 주몽이죠. 고구려를 창건한 주몽이 자신의 성씨를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고 짓고, 나는 고구려의 고자를 따서 우리 성씨를 삼겠다. 그래서 높을 꽃자 씁니다. 대단히 이거는 회개형의 사건이죠. 지금으로 보면 어떻게 성을 만들어 이러는데 안 그래요. 옛날에도 지내오다가 성을 이렇게 멋진 성을 만들기도 하고, 그럼 왕이 내려주기도 하고, 대부분 고려 때나 조선 때는 왕이 내려주는 형식을 봤죠. 그런데 이 고수관의 높을 꽃자에 고주몽이 쓴 이유는, 고구려는 고가 높을 거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높을 거는 아주 높고 숭엄하다는 뜻이고, 그 구는 역시 이 구자가 이 말씀 구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구자는 역시 아름답다, 수려하다 이런 뜻이래요. 려자도 마찬가지죠. 화려강산할 때 려자거든요. 이것도 아주 화려하고 예쁘다는 거예요. 멋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고 위대하고 아주 아름다운 나라 고구려 이렇게 친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에 주몽이 고구려를 써놓으니까 주변 국들, 당시 한족들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서 항의가 빗발쳤대요. 그 역사책을 읽어보니까 왜 네가 감히 고구려라고 쓰냐. 그래? 그러면 해볼래? 그러니까 그때는 고구려가 워낙 세가지고 해볼래?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고구려에 고자까지 쓴다는 거 굉장히 기분 나쁘였죠. 구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이제 우리 배달족들 중에 이 유목 중에서 구려족이 있어요. 구려족. 네, 그래서 구려가 고려로 이렇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구려족의 영향이 있는 것이죠. 원래 그 국방에 있었던 유목. 그래서 거기다가 고자를 붙인 거예요. 더 높고 위대한 나라가 고구려. 주몽 아버지가 이름이 뭐야? 오늘 여기 중고등에 와갖고 고구려 역사를 하고 있네. 그래서 유산이 고구려 주몽의 아버지가 뭐예요? 해모스죠, 해모스. 해모수. 맞아. 해모스이라고. 유화부인하고 통교를 해서 낳은 것이 주몽이잖아요. 네네. 유화부인은 하백의 딸이죠. 네. 하백은 뭐야? 그 강, 네. 강의 신이야. 그러니까 물의 신. 그리고 해모스는 해. 네. 해요. 해. 그러니까 제우스 같은 거예요. 그 해신의 아들인 해모스와 강의 물의 신인 하백의 딸 둘이 만난 것이 주몽이에요. 유아부인이 도망왔잖아요. 네. 도망와서 금화왕한테 동부에 금화왕한테 시집을 가서 애를 낳으니까 그 대소하고 동생이 그러니까 실패했죠. 그 동생이 너무 잘나서 주몽이가 너무 잘하니까 우리가 왕이 뺏길 것 같아. 그래서 막 구박하니까 주몽이 유아부인 주몽을 나가라, 도망가라. 그래서 밑으로 내려온 것이 절곤부에 옆에 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송양왕한테 절곤부에서 그 소선을 만나서 소선을 과부해가고 저는 총각을 만나서 결혼했죠.
그리고 아들을 낳죠. 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유리왕자. 고구려를 건국하고 나서 그 고구려란 이름을 썼고 자신의 성을 그 고구려의 고자로 썼어요. 그래서 높을 고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높을 고자 쓰시는 분들은 다 중궁의 후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의 다 고치는 저고자 쓰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고수관 씨가 이 중간에 공부했을 수도 있지만 그 집안에서는 이런 그 수공업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지만 어느 정도 학식을 견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자신이가 고수관과 이 나눴던 얘기 또는 그 정황을 자신의 문집에 남겨놓은 기록을 제가 복사해 왔어요. 한번 읽어드리려고. 판소리의 그 중고대뿐만 아니라 판소리 역사에서 양반들이 그 기록으로 남긴 광대에 대한 얘기 또는 판소리에 대한 얘기가 많지 않잖아요. 제가 늘 얘기했던 결성 최선단과 같은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목천의 하한담, 그 목천 하한담에 대한 기록은 그 목천 읍지에도 있고 또 그 목천에 같이 살고 있었던 유진한이라고 하는 문사가 있어요. 문호가 그 유진한이라는 분이 1750년대에 춘향가 200부를 쓰거든요. 춘향가 내용 200부를 써서 전편을 써놨어요. 그래서 그런 기록 외에는 이게 가장 오래된 기록이에요. 고수관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신인은 1769년에 태어나서 1845년에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관극절구 12수라는 걸 썼는데요. 이게 오수 관극절구라는 것은 관극 그걸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쓴 거예요. 감상평. 그래서 오수에 뭐라고 썼냐면 고수관 송흥록 염계달 모흥갑은 호남에 소문난 광대 참 좋아서 나를 홀려 시를 읊게 하니 라는 식구가 있어요. 그래서 대명창인 송흥록 염계달 모흥갑과 함께 고수관 이름이 나오거든요. 송흥록은 누구냐? 동편제를 만든 강경 김송옥의 서남이죠. 네. 염계달은 덕산 사람 염계달. 모흥갑은 여주 사람, 안성 사람 모흥갑. 이게 전기 팔명창인데 다 이 충청도 북부지역이에요. 경기도 남부지역. 그 신의의 문집인 경수당 전고라고 하는 데서 고수관과의 사이를 교분을 교우했던 관계를 잘 나타내는 글이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3월 3일에 늙은 광대 고수관이 홍성에서 왔기에 그때 고수관이 홍성에 있었나 봐요. 홍성에서 왔기에 술을 내놓고 소리를 들었다. 지난 을유년 봄을 돌이켜보니 총사 이기원과 함께 고수관을 붙잡아서는 한 달이나 즐겁게 지냈고 나는 관극시 열수를 지었었다. 예정을 생각하며 지어서 주었다. 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을 생각하면서 그 관극시를 써서 또 고수관을 준 거야. 주고 자기 문집에 이렇게 남겨놓은 거야. 그리고 이것이 바로 1840년에 고수관이 홍성에서 신이한테 찾아오자 술자리를 마련하고 판을 벌리면서 한 달간 놀고 그 다음에 적은 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썼냐면 늙었어라 고수관 그래도 아직 살아있어서 늠름이 소리함이 얘와 다름없구나. 지난날의 숱한 소리판으로 옛 꿈을 더듬으며 서로 만나 한번 웃고 시름을 털어내며 라는 식구의 노령매도 역시 늠름하게 소리했던 노병창의 모습을 그려놨다 이거죠. 그리고 이 고수관을 2번 만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1843년에 마지막으로 만난 기록이 있습니다. 1843년에 신의는 고수관을 마지막으로 만나 이렇게 써놨습니다. 팔순에 만나보니 귀민머리 새었고 세월은 거품처럼 소리판에서 부서졌네. 너무 비참하게. 세월이 거품처럼 소리판에서 부서졌어. 뒤에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할 수 있다 해도 예전의 춘향가 소리를 다시 해낼 수는 없으리라 하고 썼어요. 이미 이때가 고수관 나이가 한 80세쯤 됐을 때 뭐 추정하거든요. 80세 된 노인이 백발이 돼가지고 와서 소리하니까 야 세월이 이 소리를 다 그냥 거품처럼 흩날리게 했고 뭐 소리가 이제 기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다시
죽지 않고 또 만나 또 옛날에 들었던 투명가스를 시키고 이렇게 쓴 거죠. 이 굉장히 그 서운하고 섭섭하고 쓸쓸한 인생 말년을 서로 바라보면서 쓴 건데 이 젊어서부터 말년이 될 때까지 또 교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가 하는 소리를 좋아했던 시인의 심정을 잘 표현했습니다. 이 고수관이 문식과 제주에 뛰어났다라고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식이라고 하는 게 학문적 그 문학적 재주가 있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고수관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예습에 쓰면 알겠지, 옳지. 그게 딴. 그 다음 우리가 뭐 이렇게 애들한테 뭐 시켜서 딴지 있어? 아니야, 잘 봐봐. 애들한테 뭐 시켰는데 그 녀석이 그걸 안고 다른 짓을 해. 그럼 뭐 한다 이러죠. 딴청. 그렇죠. 딴청 부린다 이러죠. 네. 딴청 일수라고. 네네. 일수는 그 잘한다는 뜻이고 딴청 일수 고수관입니다. 고수관의 별명은 딴청 일수라고 되어 있는데 딴청 일수라는 말이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특히 음악적으로 다양한 음색과 음률을 구사해서 즉흥적으로 막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딴청 부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음식이 뛰어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좌석에 가면 그 좌석에 맞는 분위기에 맞춰서 노래를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냥 대충 좋았어 안 좋았어 이런 정도의 감정 전달이 아니라 문장을 나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도 되려면 뭐 방송실에 시를 절절절 외고 있어야 나오잖아요. 그 정도 되려면 과거 시험 볼 만한 사람들이나 옛날에 시들이 이렇게 읽죠. 고사들을 다 동원하고 그럴 정도로 딴청일수 고수관이 문식에 뛰어나고 또 음악적으로도 뛰어난 걸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 가명에서 이제 잔치가 있어가지고 대구까지 불려가요. 지금은 판소리가 호남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발생설도 또는 발전된 과정도 호남에 뿌리를 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김용근 선생님이 와서 강의 한번 들었지만 그분의 의견과 다른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역사적인 사실로 고증해보면 오히려 우리가 이제 이쪽에 충청 지역에서 소리가 내려가기 시작해가지고 강경 김성호까지 가잖아요. 그랬다 송록이 그 금강줄기에서 남은 운봉으로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 동편대를 만들잖아요. 근데 만들어서 남원이나 구례나 뭐 이쪽 광주가 가서 풀어먹은 게 아니라 전주가 산 게 아니라 그 송록은 바로 그 운동에서 팔량치라고 하는 거기가 있어요. 아영 넘어서 이렇게. 거기 넘어가면 바로 뭐가 있냐면 거기 넘어가면 한양칠 넘어가면 바로 함양이에요. 함양을 넘어서 조금 내려가면 대구, 진주, 화동으로 쭉 뻗어요. 그래서 이 송록은 이제 구룡폭포 거기 운봉 구룡폭포에서 소리를 해가지고 득음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바로 어디 가냐면 대구 가명으로 가요. 대구로 가요. 대구로 가서 대구 가명이 그때 경상남북도에서 가장 큰 가명이에요. 대주 그다음 진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인정을 받아야 돼. 그래서 거기서 소리를 했대요. 그러니까 소리가 송은옥 소리가 경상도에서 잘 먹혔던 이유가 뭐냐면 동편수 소리가 우뚝우뚝 굳건하고 아주 우도를 중심으로 한 씩씩한 소리가 있잖아요. 웅장하고 아마 그런 기질이 그 지상권에서 만들어졌고 그게 그 대구라든지 진주라든지 지상 뻗어 내려가고 영남권에서의 정서에 부합했나 봐요. 그러니까 소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다가 이게 송록이 유명해지니까 서울로 불려 올라가죠. 그리고 당연히 전라도 일대에서 소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서울로 불려 올라가서 이게 서울 장안에 울리게 되니까 이 거꾸로 이제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지방으로 이제 퍼지죠. 그래서 전라도에 가갖고 나중에 서편대가 이제 되죠. 제가 보성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수관 시대에만 해도 소리가 어땠을 것이라는 걸 예상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소홍록보다 내가 앞선 시대를 보거든요. 그리고 소홍록도 그렇고 김성옥도 그렇고 고수관도 그렇고 영계라도 그렇고 판소리 초창기에 해당하는 시대라서 그때 막 서로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영계랄 때가 있고 김성옥 때가 또 고수관 때가 있고 그래서 고수관 때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어떤 게 남아있죠? 사랑가. 네, 한번 해보시네. 사랑 내 사랑이야. 얼씨구 됐어. 네. 맞아요.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내 사랑이 하는
그 소리가 잦은 사랑가이거든요. 자주자주 한다. 빠른 사랑가라는 뜻이거든요. 그 빠른 사랑가는 고수관이 만든 번음이에요. 그래서 고수관 번음은 더 넣었다 해서 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작곡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고수관 작곡. 그래서 고수관제가 워낙 그게 인기가 있어서 지금도 동편적으로 서편적으로 할 것이 다들 따라 부르고, 물론 가사가 조금 다르고 그리고 곡조가 좀 더 느려지고 그리고 좀 쓰시 바뀌기는 하지만 기본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대목을 부를 때는 다 고수관제 사랑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고수관이 중간부터 말년에는 해미에 살다가 공주로 이사를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주에서 말년을 보내고 끝냈다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이분이 어떤 이유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공주의 활동을 하면서 홍성이나 이런 홍성이 그때 홍주 이런 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당시에 행정관들, 관찰사라든지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과 교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와 이 정도의 교분이 있으면요 가만 안 놔두거든요. 이런 분들이 애호할 정도는 지방관들 정도는 뭐 다 알아요. 서울에서 다 소문 듣고 오니까. 그래서 고수관을 아마도 지금으로 본다면 굉장히 스타급에 해당합니다. 언제쯤 1840년 사시가 죽고 나서 40년. 그러면 여기 아까 그 홍성이 이때는 홍성이라는 참고로 14년 이후에 생기니까 원래 홍주인데 이게 번역하는 사람이 홍성으로 홍향이라고. 홍상이 홍향. 홍양 그러니까 홍주예요. 홍주라는 지역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목으로 얘기해. 홍주골 뭐 홍주목. 홍주 얘기했지 현단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6대 광역시는 다 알잖아. 그 목으로 얘기하지 어디 태양에 가면 홍주 거울 목을 얘기하지 결선 현에서 와서 이렇게 대표 도시니까. 네. 그렇지. 홍주 목을 얘기하니까 홍주를 나중에 이게 번역하는 사람이 지금의 홍성을 붙이는 거예요. 홍주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홍주는 그 사표천 밑으로 장안까지 가서 홍주요. 그게 이 사람이 그 당시 장안까지가? 홍성에 사는 게 아니고 여기 살았어도 홍주 사람이에요. 기네. 아, 그렇게 봐야 되겠다. 그리고 딱 꼬집어서 이 홍성이 사람이 아니고 홍주목, 홍주목 해미현이니까. 고북현, 아. 고북이 현이었어 옛날에. 그래요? 고북현이에요. 어디 기록 보니까 여기도 해미였다고 그러고. 해미는 저기 때 이때 관계에서 주소했던 사람도 아마 잠깐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고북이 옛날에 그리는 형제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항일운동,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고북이? 네, 그래서 고북이 만만한 동네는 아니에요. 그래? 그리고 방금 이렇게 누웠어. 여기서 장이 제일 큰 어디 장이 있어야지. 결선장이에요. 용월이하고 김창 여기서 그리고 다녀? 네. 까지도 차에 가깝지. 있다는데. 왜냐면 여기서 다 꺼내놓고. 발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농공단 짓는 데 쪽으로 해갖고 여기 천수만이 물이 앞에까지 백길이 갔어. 있어. 아, 앞에까지 여기도? 가니까 배를 타고 가든지 해안 배로 따라 가지. 가면 금방 가. 그러니까 아, 해미까지 해미 읍성 앞에 해미가 해군성이야 해군. 그래도. 그러니까 물이 그 앞에까지 들어서 지금 아니, 사람들은 해미는 그렇지. 지금 해미성에서 보면 바다가 안 보이니까 이게 무슨 바닷가냐 그러는데 그 앞에 다 간척돼요. 그렇지. 에이미지구 하면서 생긴 거. 그러니까 여기도 그럼 바닷물이 있다고? 바닷물이 고목도 바닷가야. 그럼 요 근처에 있겠네. 네, 저기 큰 길이지 우리 온 어. 해미랑 큰 길. 근데 저놈은 그쪽이 다 바다야. 그 뚝겸 길이구나. 아, 그러면 이해가 됐어. 이게 여기 이런 사람들이 살만한 동네야. 아, 그러니까 여기서 도자기니 뭐를 만들면 제일 중요해. 아까 팔로 얘기했잖아. 팔로가 이게 사람이 전하려고 물 맞춰서 실험하려는 길이 별로 없어.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래. 물로 간다고 배로.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게 안 풀렸어. 내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여기서 점촌이었다거든. 도자기, 봉기. 그거를 지고서 어떻게 광천까지 가는 이해가 안 안 갔어. 가지. 해미에서 그럼 배를 탔나 이 생각을 했거든. 근데 여기 해미에서 여기까지 가는 것도 문제거든. 달구리가 못 가니까. 근데 여기 바로 길이 있으면 이게 천수가 그렇지. 그게 맞지. 여기서 100km 가는 거야. 배로 실어. 그게 결성 용호리까지 가는 거야. 용월이 가지. 결정. 그 소령동 다음에 그쪽? 그쪽 타고 내려가면은 광천장으로까지 들어가고 물길이 결성 읍내로 들어오는 물길이 하나 있고 그 바로 밑에 광천 오수산까지 들어가는 물길이 하나 있고. 그거를 누가 좀 예, 오늘 이렇게 고수관 선생의 생가지에 와가지고 그 여러 가지 고수관에 대한 그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고소한 생각이라고 하는 이유가 어떤가요? 전혀 생각이라고 느낄 수가 없어. 왜요? 그냥 생각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집이라든가 뭔가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표시도 좀 돼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있잖아요. 이거 노래비하고 좀 비석밖에 없고, 굉장하는 뭐 쉼터니까 그냥 쉼터?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정말 네. 영서만 우리 지켜주는. 지금 왔을 때도 저런 좀 그래요. 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씁쓸하네요, 네. 이런 여기 묘비, 기념비를 보니까 2006년도에 서해안시에서 대거 학자들과 함께 이 공원을 조성하면서 고소한 생각을 기념한 것 같은데, 사실 처음에 뚝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이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생각할 수 있도록 잘 유지 발전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답답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충청 경기 지역을 중고대 권역이라고 봤을 때 중고대 판소리 관련 인물로 단독 인물로 이렇게 뭔가 공간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해놓은 것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매우 의미 있게 큰 첫발을 띄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반짝하고, 그러니까 그때 요거 이제 조성할 때 또 뭔가 이슈가 있으니까 시에서도 이런 얘기 했잖아. 시에서도 우리 이렇게 해보자, 이제 뭐 이렇게 좀 홍보 차원이나 뭐 이런 걸 이렇게 만들기를 시작한 것 같은데, 해놓고 나면 뭐 하냐고 아무도 모르는 거. 여기 있는지 자체도 모르잖아요. 아까 유사님 중간에 좀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 고북면이 그다음에 고북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바로 저 앞에 한 몇 미터 안 가죠. 몇백 미터 앞에만 해도 천수만이 뚫려 있을 때는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왔다 해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질그릇이라든지 솥단지라든지 이런 농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뱃길로 이동하기 편해서 그게 이제 아마 뱃길로 닿는 지역에 다 충청도 지역에 장시로 이렇게 퍼져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정말 여기가 좀 어떻게 보면 수공업자들만 모여 사는 조그마한 동네가 아니라 상권도 형성되고 그리고 돈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뒷배를 봐주는 양반 그룹이 있었을 것이고 뭐 이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의 형태로서 이렇게 뭐 사람 살지 않는 시골로 볼 게 아니라 그때 당시로서는 문화적인 흐름도 그 속에 깃들 수 있었던 경제적 가치이 됐던 동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고수관 선생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고수관 선생님은 중고대를 꼭 찍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판소리 사회 전체에 있어서 자아심의와의 그 교분 그리고 그 기록 때문에 굉장히 국문학계나 고전문학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여태까지 취급해 왔습니다. 사실 저기에 이런 기념비를 만들고 이런 데를 조성한 그 배경에 있는 인물들도 대체로 다 국문학자들입니다. 판소리학계에서 국문학자들이고 그분들이 처음 접근했던 방법은 일반적인 유적을 발굴해서 거기에 기념비적인 표지를 찍는 것 그거에 그쳤던 것 같습니다. 사진상으로 보니까 저기 염소 계신 데 저 뒤에 초가집을 하나를 모형으로 지어놨던 거 기억을 하는데 지금 그것마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예산 낭비이고 지속성을 갖지 못해서 확장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는 할 일이 많습니다. 어느 지자체이건 자신의 고유한 문화나 고유한 예술, 고유한 전통의 역사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상징성, 대표성을 찾고 그걸 대중 속에서 확장시키는 노력들을 하는 게 대세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가 다 그런데 세계화가 거듭되고 그리고 한류가 더 강해질수록 그런 현상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게 한류나 세계화의 밑거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오늘 고수관의 선생의 생가지에 와서 보는 마음은 차창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고수관을 비롯해서 충청 지역에 있는
중고대 명인명창들에 대한 유적지를 좀 더 유적화시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체험하고 즐기고 또 거기에서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장소로 뜻깊은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게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수환 선생님 사랑 내 사랑이야 했던 자진의 사랑가를 만든 고수관 명창의 생가터에서 지금까지 고수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수관 사랑가 스산 고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